결국은 때에 따라서 아까 배웠던 세 가지 공식 중에 하나를 사용하는 거고, 다각형도 삼각형일 수도 있고 사각형일 수도 있죠. 결국 다시 말씀드리지만 핵심은 다각형 넓이에서 더하기 빼기, 우리가 배웠던 공식꼴로 2차 함수랑 3차 함수는 무조건 이런 형태로 바꿀 수 있다. 요게 핵심인 거죠. 유튜브 댓글로 적분 공식들을 다 정리해 달라는 댓글이 있어서 다정책에 있는 적분 공식들 다 정리해 드리고, 그 공식들을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는지까지 오늘 정리를 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이 일단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2차 함수에서 요 부분의 넓이 구하는 공식들 많이들 알고 계시죠? 제가 공식 한번 써보면 요 S의 넓이는 6분의 절대값 A의 이 길이 L이라 하시면 L의 세제곱으로 구할 수 있잖아요. 요것도 적분거리곱을 이용하면 쉽게 증명할 수 있어요. 제가 거리곱 영상 2탄에 올려놓은 거 보시면 금방 이해하실 수 있으실 텐데, 이게 증명이 어려운 거 아니니까 제가 빠르게 보여드릴게요. 이 f를 적분한 함수 중 하나를 라지 f로 하고 걔를 좀 그려보면요, 이런 식으로 그리실 수 있겠죠. 이 f는 최고차항이 3분의 a인 3차 함수가 될 거고요. 그리고 요 s의 넓이는 적분한 함수에서 높이 차와 같기 때문에 저 파란색 길이를 구하면 저희가 s의 넓이를 구하는 거와 동일하고요. 이 s를 거리곱을 이용해서 구하시는 거예요. 자, 요만큼이 l이고 3차 함수 비율관계 이용하시면 이만큼이 2분의 1이겠죠? 그러면 l에 제곱하시고 2분의 1 곱하시면 2분의 L 세제곱이죠. 거기에 최고차항 계수까지 곱하시면 3분의 A에 2분의 L의 세제곱 곱하시니까 6분의 A의 L 세제곱으로 이 공식 쉽게 증명할 수 있죠. 그래서 식으로 증명하는 것보다는 거리곱 이용하는 게 좀 더 빠르니까 이러한 증명도 있다는 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 공식은 되게 유명한데 이 공식을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는지는 그렇게 유명하진 않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하나씩 좀 소개를 드리면, 일단 저는 요 공식을 이용해서 2차 함수에서 넓이를 구하는 문제나 그런 것들을 만났을 때는 인테그랄을 이용해서 적분하는 적이 거의 없거든요. 제가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는지 설명을 좀 드려 볼게요. 우선은 여러분이 요 정도는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요 넓이도 방금 배운 6분의 공식을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죠. 이건 뭐 차함수에 대한 개념이 조금만 있으시면 되니까요. 여기 부분의 넓이도 당연히 이 녀석의 최고차 한계수를 a라 하시면요, 6분의 a의 4에서 1 뺀 길이 3이죠. 3의 세제곱으로 계산하실 수 있겠죠. 이것만 아시면 되거든요. 그럼 자 보시면, 자 2차 함수를 그냥 아무거나 하나 그려볼게요. 뭐 최고차항은 2 정도로 한번 해볼까요?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시험장에서 문제에서 물어볼 수 있는 넓이들을 좀 생각하면 일단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은 당연히 공식 이용하면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인테그랄 사용해서 보통 구하는 적은 거의 없겠죠. 그럼 이제 학생들이 인테그랄을 열심히 써서 적분을 하는 경우는 한 요 정도 있거든요. 자, 3부터 4까지 넓이를 좀 구해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학생들이 3부터 4까지 해서 이렇게씩 써서 적분을 하시겠죠. 요거 생각보다 만만치 않죠. 물론 이거를 하느니 얘를 이제 두 칸 평행이동해서 0이랑 1이랑 2로 바꿔서 1부터 2까지 적분하는 게 낫겠지만요. 일단 그거는 좀 논외로 하고요. 그럼 요 부분 넓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구하는 게 좋냐면, 요 점과 요 점을 이어 보시면 여러분 이러한 직선을 만들어 볼 수 있고요. 요 부분의 넓이는 방금 배웠던 적분 공식을 이용할 수 있겠죠. 6분의 2에 4에서 3 빼니까 1의 세제곱이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면 되냐? 이 삼각형 넓이를 구해버리는 거예요. 요 삼각형 넓이. 그거는 그냥 다각형의 넓이니까 쉽게 구할 수 있겠죠. 거기서 여러분이 계산한 적분 공식만큼만 빼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나왔을 때는 그냥 삼각형에서 적분 공식 빼주면 된다. 그냥 요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좀 더 짜증나는 게 어떤 경우가 생길 수 있냐면요, 이번엔 4부터 5까지를 물어봤다고 한번 쳐봐요. 물론 시험장에서 이 정도 넓이를 물어보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나왔다고 치더라도 아까랑 했던 거랑 똑같이 요 두 점을 연결하시면 마찬가지로 요 부분의 넓이는 적분 공식을 이용하시면 되고, 그럼 이제 여러분이 사다리꼴 넓이만 그냥 구하신 다음에 여기서 적분 공식 계산한 것만 빼주면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2차 함수에서 묻는 넓이들은 다 이렇게 점들을 연결하면 적분 공식을 사용할 수 있는 꼴이 나오니까요. 결국 무조건 어떤 형태로 바꿀 수 있냐? 다각형의 넓이. 아까 지금은 사다리꼴이었고 방금은 삼각형, 때로는 직사각형, 때로는 정사각형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다각형의 넓이에서 6분의 공식을 빼시면 모든 넓이들을 구할 수 있어요. 요거에 대한 내용이 다정책에 잘 소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림이 이뻐가지고 제가 이거는 책을 보면서 설명을 조금 드려볼게요. 방금 했던 상황이거든요. 요 S1이랑 S2 넓이 구하실 때 아까 제가 알려드렸던 것처럼 A랑 D를 연결하신 다음에 삼각형에서 공식 빼버리는 거죠. 그게 여기 있거든요. 요 부분 S1의 넓이 구할 때 요 삼각형 쉽게 구할 수 있죠. 1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1 하시면 되니까. 그 다음에 간격이 1이니까 6분의 1에 1의 세제곱하면 이거 넓이 쉽게 구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연결하시면 사다리꼴 만드실 수 있으니까 이러한 형태로 쉽게 구할 수 있고, 결론이 중요한 거예요. 결론은 2차 함수 그래프 위에 두 점을 연결하는 보조선을 여러분이 그으신다면 결국 2차 함수의 그래프를 포함한 도형의 넓이는 반드시 이러한 꼴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인테그랄 없이 넓이 구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 지금 배웠던 거를 이용해서 기출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건 2016 수능 문제인데 되게 간단한 문제였거든요. 자, 요런 주어진 상황에서 n이 1일 때 fx랑 y축으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해라 해서 결국 요 넓이를 구하라는 거거든요. n이 1이니까요. 요 점이 0,3이겠죠. 그럼 요때도 이렇게 2차 함수를 포함한 넓이잖아요. 그러면 아까 했듯이 두 점을 연결하시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다각형 더하기 빼기 6분의 공식으로 바꿀 수 있다. 그럼 이제 쉽게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 그래프가 nx제곱이고 y좌표가 1인 점이 q니까요. 이 점은 이제 n이 1이니까 1,1이 되겠죠. 그러면 요만큼 삼각형의 넓이는 요 길이가 3이고요. 높이가 1일 테니까요. 넓이는 2분의 3일 거고, 거기에다가 요만큼 6분의 공식만 더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6분의 1에 1의 세제곱 더하시면은 6분의 10이니까요. 3분의 5 이렇게 좀 쉽게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2차 함수 갖고 이렇게 넓이를 묻는 문제에서는 거의 사실은 100%죠. 무조건 안 쓸 수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그냥 이렇게 하늘이 인테그랄 이용해서 적분하는 게 빠르겠다 싶은 문제도 있어요. 계산이 워낙 간단하면 뭐 0부터 1까지 적분하는 거 정도는 그냥 할 수 있잖아요. 뭐 그런 게 아니고서는 저는 대부분 이런 식으로 푸니까요. 그렇게 여러분도 푸셨으면 조금 시간 단축을 할 수 있고요. 3차 함수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3차 함수에서 사용하는 공식들 소개를 좀 드려볼게요. 자, 이제 3차 함수를 봐보면 3차 함수는 공식이 다정책에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이 두 공식은 아무래도 조금은 인지도가 있어서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공식은 이제 이렇게 되고, 얘도 마찬가지로 적분거리곱을 이용하면 쉽게 이렇게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분의 공식은 언제 사용하는 거냐면 변곡점을 지날 때 사용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12분의 공식은 접하는 점이 있다면 사용하실 수 있죠. 요 지수 같은 경우는 3차 함수는 항상 4제곱이고 4차 함수는 5제곱이고 2차 함수는 3제곱이다 생각하면 그래도 나름 쉽게 외우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러한 공식들도 차함수랑 개념을 확장시킨다고 하면 12분의 공식은 이렇게 직선이랑 접할 때, 2차 함수랑 접할 때, 3차 함수랑 접할 때 사용할 수 있고요. 4분의 공식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변곡점을 지나는 상황이라면 차수에 상관없이 3차랑 3차 이하가 만난다면 사용할 수 있다. 이제 여러분이 낯선 공식이 이렇게 나와 있는 6분의 보정치 공식일 텐데요. 요거는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6분의 보정치 공식은 이렇게 공식만 써놓으면 되게 복잡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얘가 쉽게 쓸 수 있어요. 이게 암기 팁 같은 건데 여기 보시면 요만큼은 2차 함수 6분의 공식이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요 부분의 넓이를 이제 여러분이 구하실 때 어떻게 하시면 되냐, 얘를 이제 가까이서 본다는 느낌으로 생각하면 얘가 그래도 2차 함수처럼 생겼잖아요. 그렇게 본인을 속인다고 하면 여러분이 6분의 a의 이 길이 베타 빼기 알파라 할게요. 그냥 베타 빼기 알파의 세제곱이다 생각하실 수 있죠. 그래서 2차 함수라 생각하면 이렇게 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얘가 2차 함수가 아니잖아요. 그럼 무언가 당연히 보정을 해줘야 하고 그 보정치가 어떻게 되냐면 3차 함수의 다른 근으로부터 2차 함수의 대칭축까지 이 거리를 곱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를 이 책에서는 계속 보정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공식을 써보면 요만큼이 보정치죠. 그래서 공식이 생각보다 간단한 게 요 부분 넓이 구할 때 2차 함수 6분의 공식 쓰신 다음에 다른 근으로부터 대칭축까지의 거리를 보정치로 곱해준다. 이런 느낌을 가져가시면 되거든요. 제가 예제에서 푸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1번 보시면 요 부분 넓이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6분의 최고차항계수 2니까 2 쓰시고 요만큼 2죠. 곱하기 2의 세제곱을 하신 다음에 사실은 2차 함수가 아니었잖아요. 그럼 보정치만 곱해주면 되니까 여기가 지금 4죠. 마이너스 1까지 요 거리가 5니까 여기다 5만 곱해주면 이 넓이 구할 수 있다. 생각보다 이게 공식은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 이런 식으로 외워두시면 금방 체화하실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얘도 여기 있는 예제와 같이 차함수랑 연결을 짓는다고 하면요. 이 부분의 넓이 구하실 때 똑같이 하시면 돼요. 6분의 최고차항계수 1에 4의 세제곱 하신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 x좌표 차이겠죠? 7이겠네요. 7만 곱해주시면 넓이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공식 3개가 다정책에 소개되어 있는 3차 함수의 공식 전부이고요. 아까 2차 함수에서 했던 것처럼 3차 함수도 이 3가지 공식만 이용하면 그 어떤 상황이더라도 인테그랄 없이 넓이를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거를 요 문제 갖고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요 S의 넓이를 구하라고 하는 상황인데 얘를 인테그랄 1부터 3까지 해서 넓이를 구한다고 하면 얘는 생각보다 계산이 꽤나 까다로울 거예요. 그때도 2차 함수에서 배웠던 것처럼 요 꼭지점이랑 요 꼭지점을 연결하시면 당연히 이러한 삼각형, 이 경우는 삼각형이죠. 어떤 경우는 사각형이 될 수도 있고 그건 아까 말씀드렸죠. 이 경우는 삼각형에다가 요만큼 넓이를 더해주면 되잖아요. 결국 핵심은 이거예요. 2차 함수랑 3차 함수에서 넓이를 구하라고 할 때는 항상 다각형 넓이에다가 적분 공식꼴로 바꿀 수 있다는 게 핵심인 거죠. 그럼 이 경우는 어떤 공식을 쓰면 되냐면 얘를 여러분이 쭉 연결을 해보시면요. 만나는 점이 반드시 있겠죠. 그러면 요 부분의 넓이 구하는 게 아까 배웠던 6분의 보정치 공식이죠. 그래서 그걸 활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식을 같이 한번 좀 써볼게요. 일단 요만큼 삼각형 넓이는 먼저 구할게요. 2에다가 높이 8이니까 구하시면은 넓이 8 될 거고 거기에다가 요만큼 넓이만 더해주면 되겠죠. 요만큼 넓이는 아까 했듯이 2차 함수라 생각하시면 6분의 1에다가 이거 차이가 2니까요. 2의 세제곱 하시고 보정치만 곱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이 다른 근에서 여기 평균이 지금 2니까요. 요까지 거리만 이제 곱해주면 되겠죠. 당연히 요 거리는 지금 x좌표 차이예요. 그럼 이제 문제가 뭐냐. 여기 x좌표를 저희가 알아야 하잖아요. 근데 이 x좌표는 어떤 걸로 쉽게 구할 수 있냐? 세근합을 이용하시면 되죠. 그래서 얘 세근합이 지금 1, 4, 7이잖아요. 그러면 세근합이 12죠. 더하시면. 그럼 얘가 1이랑 3이니까 얘 같은 경우는 세근합 이용하시면 8이 돼야겠네요. 그래서 8에서 2까지니까 보정치가 6이 되겠죠. 그러면 이 넓이를 이렇게 구해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익숙해지면 금방 써볼 수 있겠죠. 물론 이게 식이 간단하면 그냥 인테그랄 해서 적분하는 게 빠를 때도 있어요. 근데 식이 좀 복잡한 경우엔 이렇게 풀면 훨씬 유리할 때가 많겠죠. 그러면 항상 이렇게 6분의 보정치 공식만 쓰는 거냐? 그건 아니죠. 뭐 이렇게 그어봤는데 얘가 변곡점을 지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4분의 공식을 쓸 수 있는 거고 또 그어봤는데 접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12분의 공식을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때에 따라서 아까 배웠던 3가지 공식 중에 하나를 사용하는 거고 다각형도 삼각형일 수도 있고 사각형일 수도 있죠. 결국 다시 말씀드리지만 핵심은 다각형 넓이에서 더하기 빼기 우리가 배웠던 공식꼴로 2차 함수랑 3차 함수는 무조건 이런 형태로 바꿀 수 있다. 요게 핵심인 거죠. 그러면 요거 이용하는 기출문제 한 문제 풀어드리고 이 시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문제거든요. 2018년 7월 문제였는데 요거는 제가 거리곱 2탄에서 적분 거리곱을 이용해서도 풀어드린 적이 있긴 한 문제인데 방금 배웠던 걸 이용해서도 한번 풀어볼게요.
자, F0은 0인 3차 함수 fx가 f2랑 f5가 같고요. 이렇게 y는 p랑 만나는 서로 다른 실근이 두 개가 되도록 하는 p의 최대가 f이다. 일단 실근이 두 개가 있어야 하니까요. 3차 함수의 개형은 요거여야 하고, 가능한 p는 두 개가 돼야 하니까 접해야겠죠. 그래서 얘 아니면 이렇게 두 개여야 되는데, 문제에서 그 중에 최대라 했으니까 p는 얘가 더 크죠. 그래서 얘가 y는 f2가 된다. 그러면 얘가 y는 f2라는 건 이 녀석이나 이 녀석의 x좌표가 2여야 하는 건데, f2랑 f5가 같다고 했죠. 얘가 만약에 2가 되면 얘가 5가 돼야 하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하죠. 결국 가능한 상황은 얘가 2고 얘가 5인 것밖에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남은 조건은 f0은 0이고요. 이제 3차 함수 비율관계 써보시면 얘가 4죠. 얘가 3이고 얘가 2고 얘가 1이니까 f0은 좀 이쪽에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개형은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다. 그럼 자, 물어보는 게 0부터 2까지 넓이니까 결국 요만큼 구하라고 하는 거죠. 이제 여기서 뭘 써보면 될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얘는 이제 3차 함수를 갖고 있는 도형이기 때문에 늘 아까 계속했듯이 이 두 점을 연결하시면 반드시 다각형 넓이 더하기 빼기 공식꼴이 나오죠. 무조건입니다. 이거는. 요 삼각형에다가 요 넓이 더해주면 되죠. 그럼 삼각형부터 천천히 구해볼게요. 여기 x좌표 2니까요. 이 길이 2겠죠. 이제 이 높이 구하면 되는데 거리곱 쓰시면 되겠죠. 요만큼 높이 구하면 되니까요. 자, 요 길이가 2의 제곱, 요만큼은 5니까 둘이 곱하시면 20이죠. 최고 차항계수 1이니까 거리곱 이용하셔서 구하시면 이 높이차 20인 거 이제 쉽게 알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삼각형에다가 저희가 구해야 될 게 요 공식인데, 요 삼각형 넓이는 밑변 2, 높이 20이니까요. 넓이 20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요만큼만 이제 구하면 되겠죠. 저희가. 자, 요만큼은 6분의 보정치를 쓰시면 되겠네요. 계속 하듯이 6분의 최고 차항계수 1, x좌표 차이가 2죠. 2의 세제곱 하신 다음에 이제 마지막 뭐요? 보정치만 곱해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보정치 쓰실 때 0이니까 요거 연장해서, 조금 그림이 그렇긴 한데 0, 이 연장해서 이 3차랑 만나는 이 점을 알아야겠죠. 이 점은 어떻게 구한다고요? 3차 함수의 세실근합 보존을 이용하면 되겠죠. 그러면 얘랑 이 상수랑 만나는 실근으로 가면 실근합이 2랑 2랑 5니까 실근합 9잖아요. 그럼 여기도 만나는 실근합이 9여야겠죠. 그럼 지금 0이랑 2니까 여기 실근은 7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럼 7에서 요 평균이 1이니까 요만큼 보정치는 6이겠죠. 그럼 6만 이제 곱해주시면 끝난다. 그럼 이제 쉽죠? 계산하시면 20 더하기 8에서 정답 28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적분 공식들 2차 함수에서 6분의 공식, 3차 함수에서 공식 3가지 배워봤고요. 요거를 이용하면 인테그랄 없이 2차랑 3차 함수 문제에서는 반드시 넓이를 구할 수 있다. 또 여러분이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요. 댓글로 남겨주신다면 또 영상으로 하나씩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